네, 제주파 TV 지난 추석 연휴부터 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인사 여러분들 모시고 다방면으로 이 면모를 살펴보는 그런 릴레이 인터뷰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인터뷰 참 그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뭔가 조금 결이 다른 인터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오늘 조회수 한번 좀 욕심내 보겠습니다. 네. 제주파 TV의 약 100배 가까운 구독자 5만 명의 김한규 TV 운영자이면서 셀럽 정치인 김한규 국회의원님 모시고 오늘 여러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김한규 의원님 먼저 지역구인 제주시 을 지역의 저희 스튜디오 제주팟에 모셔 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약간 사무실 자체가 네.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상쾌하지 이거 않습니까?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좀 홈그라운드에서 좀 뭔가 경기하는 느낌. 네, 그렇죠. 요즘 한국 시리즈가 이제 시작될 텐데 네. 제주도에 야구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좀 그 얘기 네.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이 가을 야구 하는 분위기에 또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만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됐고 네. 제가 그때 MBC 청룡 네. 어린이 그 회원이 돼서 LG 트윈스의 전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부터 파란 잠바를 입고 다녔었는데 학교에도 막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LG 트윈스 LG 팬이십니다. 트윈스 팬이고 제 방 옷장에는 유광 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국 시리즈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럼 가셔야죠. 네. 자, 이 지역구 일도 아니고 이제 제가 거기 가면 이제 제주 도민들이 너 왜 또 서울 여러분들도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러 갈 수 있지. 그래서 제주도에 야구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의원님 좀 마음 편히 네. 이 한국 시리즈 좀 보러 가실 수 있도록 네. 혹시나 이제 그 김한규 TV에서도 퍼가실지도 모르니까 좀 응원의 댓글들 이런 거 좀 달아 주십시오. 네. 혹시 그러면 요즘에 지역 행사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시고 계신데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야구라든가 뭐 공을 좀 던져보라든가 아니면 뭘 좀 볼을 좀 쳐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뭐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까 혹시? 뭐 운동을 워낙 잘하시게 아니요,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뭐 지역에서 한마음 축제에 가서는 예. 사실은 운동 경기보다 대부분 개막식만 끝나면 바로 이렇게 술을 드시니까 술 먹고 가라는 얘기는 해도 운동하라는 얘기는 없고 오늘 로봇 이제 뭐 경진 발명 대회 뭐 이런 데를 갔었는데 갔더니 드론 축구를 해보라고 해갖고 드론 축구를 해봤는데 골을 못 넣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축구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야, 드론 축구를 그래도 하면서 좀 조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참여해주시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또. 네, 근데 물론 이제 초등학생은 누군지 모르니까 빨리 저 사람이 가서 자기 순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로 바라보더라고요. 순식간에 나쁜 어른이 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참 의원님 좀 오랜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워낙 또 이제 공사다망하시고 금기원리하면서 정말 진짜 토요일 일요일 스케줄이 정말 이분 빡빡하시거든요. 진짜 정말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먼저 그동안의 근황 나 김한규 이렇게 지냈다. 도민 여러분 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최근에는 정기국회 시즌이라 국정감사로 상당히 바빴고요. 그 전에는 당의 원내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아침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살면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쉬는 날이 전혀 없습니다. 주중에는 월화수목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주말은 또 제주도의 수많은 또 한마음 체육대회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다 한마음이야 또. 국회의원은 쉬는 날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쉰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저는 기왕이면 임기도 짧기 때문에 남들보다 오래 더 많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체력을 다 쏟아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밭을 2배로 지금 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네.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그 뭐 정기국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저 김한규 의원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것 중에 국정감사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우리 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또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지역 일이 아니다 보니까 김한규 의원 나오는 것 같긴 하네. 뭐 하는 거 뭐 질의하는 것 같기는 하네. 지역분들은 또 이렇게 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역분들한테 저 김한규 그래도 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나 진짜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좀 뭔가 자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로펌에서 네네. 기업 관련된 업무를 했고 또 M&A 투자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 경력 중에 투자 기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파봤거든요. 예. 이제 그랬더니 본인이 약간 숨기고 싶었던 회사에서 일한 경력들이 맞습니다. 빠져 있어서 그 투자 회사. 네, 그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이제 뭐 임원으로 일하는 것도 써야 되냐? 다른 회사들도 다 임원이었거든요, 경력에. 그런 것도 있었고 본인이 세운 회사마저 상근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그렇죠. 혼돈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쉽게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여가위에 있는 저희 당 소속 의원들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분이 뭐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낸 개별적인 일들보다 이분이 밤 10시 반에 갑자기 여야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렇죠. 예. 회의장을 나가시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른바 김행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주랭랑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김행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방불명 됐다고 해서 김행방불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고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3번까지 듣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니 지금 저게 태도냐 우리가 지금 범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자질면으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왜 자꾸 고발하라고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우리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의원님이 자꾸 뭐 본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상하게 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위원장이 아니 그런 태도면 못 견딜 것 맞습니다. 같으면 관두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싸움이 또 붙어갖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렇게 나가셔서 제가 잘한 거는 그 김행 후보의 어떤 화를 돋군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를 내고 여야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한 게 그런 데서는 좀 공을 세우지 않았나. 갑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1시간 반만 참았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장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다 보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다만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본인에 대해서 부당한 질의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맞습니다.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정도 하루도 못 참는데 어떻게 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냐? 일국의 장관.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속으로 왜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오히려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본인 말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엑시트하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회에서 국감 과정에서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뉴스에 잘 소개 안 되는 게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이 안 보이는 곳에 금융 공정거래 나름 여의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여야 의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성이 높여지고 서로 삿대질도 해야 사실 기자분들이 재밌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를 갔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제 전공을 살려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니까요. 생각하는데요. 제가 통상 국회의원이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복수 상임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위원회 음, 하고 제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초선이다 보니 예, 예. 이제 선배들이 시간 많지 하면서 이렇게 맡기셔서 다 하는데 덕분에 뭐 김행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국감이 저는 안 끝났습니다. 아,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아직 여기 하이라이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좀 있구만요, 이게. 아닙니다. 뭐 고민 예, 중인데 예, 예. 원래 대통령실은 일체의 자료 제공을 안 하는 관행이 있어서 아, 의혹만 제기하고 검증이 좀 안 되는 예, 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 의원 정치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래도 BH에 계셨기 네. 때문에 내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좀 나름 빠삭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예. 운영위를 같이 하자고 한 건데요. 사실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사실 모든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갔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이 당신이 하지 않았냐? 사실 그건 맞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상 장관이 아무리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다 그렇습니다. 못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고 제 경험상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이 더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국정기조 전반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더해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실에 당시에는 뭐 청와대라고 부르고 정무비서관을 했는데 예, 예. 정무비서관실이 지금 뭘로 쓰고 있냐면 청와대가 지금 대중에 공개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공개가 됐죠, 이제. 네, 그 모유 수유하는 장소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우리 의원님께서 쓰던 네, 사무실. 쓰던 장소가 예, 예. 아니 모유 수유하는 장소가 필요한 건 예, 맞는데 예. 아, 굉장히 가정적인 곳으로. 예, 예. 저가 정말 열심히 새벽 5시 50분부터 예. 출근해서 일했던 장소가 예. 이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위한 장소로 쓰이지 않고 아하. 용산에 있는 곳이 쓰이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열심히 음. 했던 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정부가 다 열심히 일했던 장소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워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강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조만간 또 네. 국정감사에서 한번 또 연타석 사이클링 히트를 아마 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또 뭐 국회 예산안 심사도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올해 예산 진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시점인 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제는 제주도 교육청이 또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지고 있던 저금통 깨트려 그리고 없는 돈에 또 저 부채 채권 발행하고. 채권 찍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만드는데 야 정말 아니 이게 정말 보면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한 해의 어떤 생계와 사업이 달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우 정말 이거 너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어쨌든 요 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총평을 좀 한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소속 상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주시 을 지역구시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들 요런 것들 해가지고 노력하시는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거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번 예산 자체는 멋이 중한디 이거를 잘 모르고 만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이 중한데. 예. 왜냐하면 균형 재정도 되게 중요하죠. 불필요한 빚을 안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메꿔주는 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지금 부채도 엄청나게 가계부채도 많아서 민간에서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요가 부족해서
GDP도 성장률이 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 필요할 때 빚을 내서라도 일단 경기를 살리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다시 회수하고. 빚을 예.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작년에 게다가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비율도 예. 낮은데 기업들이 잘 안 되니까 절대 금액마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조정보다는 지금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를 잘못 파악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 예. 제주도도 당연히 한 30% 정도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거고 이거는 뭐 아우성이에요.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그렇죠. 우리 것만 좀 챙겨달라. 가시는 곳마다 예. 지금 가시는 곳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규직이 아닌 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누구한테는 생계의 문제다. 맞습니다. 수치상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산을 보면 늘어난 예산들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없다는데 그 와중에 예. 늘어난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예, 예, 거기도 예. 저희 정무위 소속 기관인데 여기는 홍보 예산이 늘어났어요. 국가보훈부의 홍보 예산. 예. 아니 보훈부라고 하면 예. 국가유공자 이분들의 유가족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하,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박민식 장관이 돌아다니는 행사 관련된 비용이 대폭 늘었다라는 거. 아하. 그리고 이분이 여전히 이념 전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홍범도 장관 흉상 옮기는 거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건 좋아요. 예, 예, 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데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R&D로 인한 과학기술 개발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이 당장 직업을 잃어야 될 판에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국가 보훈을 위해서 예산 투입해서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도 역시 무엇이 중한디라는 예.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나름 실세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본인 행사 예산은 이렇게 늘리신 거 보면 보통 그래서- 줄이면은 보통 광고비, 행사비 이거 먼저 제일 먼저 그러니까요. 날라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든지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서 바뀔 듯 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그 전에 짰어요. 예. 그래서 과연 11월 달에 우리가 국가보훈부 예산을 깎아내면 예. 정부가 어떤 반응을 어떤 보는지 반응을 예, 보이는지. 그런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제주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오늘 우도 초등학교 동창 행사를 갔는데 예. 우도 관련 예산이 예를 들면 이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물류비, 택배비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이 전액 됐습니까? 삭감돼서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배 안 타도 되게 예. 다리를 놔주던가 그게 혼자 아니면 터널을 뚫어주든가. 예.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 나온 땅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물류 물류비가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제주도가 그거 얼마 안 되는 몇 억 되는 거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를 다 깎아서 과연 박민식 장관의 행사비가 중요한지 우도 주민들의 택배 물류비 지원이 중요한지 이걸 한번 정부에 물어볼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한번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지금 아른아른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그리고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네.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진 않는데 이 정도로 김한규한테 두들겨 맞으면 아우 좀 약간 너무 아플 것 같다. 질색할 것 같다. 다행히도 이제 그 국민의힘 혁신위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대사면 논의 요게 이루어졌고 그때 우리 또 의원님께서 이제 논평 내가지고 절대 태용호만큼은 안 네. 된다. 실제로 태용호 의원에 대한 대사면이 어떻게 또 이번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정말 막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태용 의원을 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아니 뭐 이미 징계도 이분은 3개월짜리라 다 8월에 끝났는데 끝났는데. 예. 뭐하러 사면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냐? 예, 예, 예. 공천 받을 때 감점 요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 징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컷오프 될 우려가 예. 아. 있는 거죠. 그게 있었구만요. 특히 이분은 강남 갑 지역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누구나 당선이 되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다른 분들이 다 노리고 있어서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징계 전력이 없어지는 게 훨씬 유리했을 텐데 그걸 막았고요. 뉴스에 나오자마자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아 의원님 고등학교 예. 친구분이. 예. 야 이거 너 뉴스 봤냐라고 하면서 예. 왜 그랬더니 태영호도 포함된대. 그래서 오. 뉴스를 봤더니 그렇게 태영호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친구가 연락이 왔고 저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날 보도 자료를 냈고 우연히 그날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분하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당황하면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빠졌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일부러 태용호 의원님만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4.3 관련해서 김재원 4.3 예. 그렇죠. 4.3 추념식은 격이 다른 격이 떨어지는 5.18보다 격이 낮은 국가 국가 행사다라고 예. 얘기해서 문제가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도 징계를 받았는데 이분은 사면이 됐죠. 재사면이 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나 문제 제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봤는데 그래서 이분은 선거 때까지 계속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덜컥 미끼를 물어불었구만요. 그렇죠. 나쁜 사람. 아님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민들한테 그렇죠.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인데 그렇습니다. 4.3부터 일주일 후거든요. 일주일 전.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기억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모 기자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품평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실은 이 김한규 의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죠. 이 극우 정당하고 단체가 이 4.3 폄훼 현수막 이거 걸었는데 와 이때 도민사회 분위기가 야 저 현수막 저거 어떻게 할 거니 저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야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이른바 맞불 현수막으로 이거를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정치적인 머리가 좋구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이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요거 혹시 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뭐 저 어떻게?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전데 아 문구가 아이디어는 나야. 그 입 다물라였거든요. 그 입 다물라. 그거는 제 아내의 표현입니다. 사모님 제가 워딩이 좀 세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보좌진하고 논의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혹시나 하고 이제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아내가 이렇게 빡빡 이렇게 치우더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약해. 약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도 나름 세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문구를 혹시 제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아니었는데 뭐 당장 뭐 이렇게 관두라 뭐 이런 취지이긴 했는데 그 입 다물라는 거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거든요. 옛날에 뭐였죠? 하여튼 사모님이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군요. 사극에 나왔던 건데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예. 이게 방송이 꺼진다고 해서 기자님한테도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왜 예. 그런 질문했음 이러지 않잖아요. 아, 예. 그렇긴 한데 그때는 딱 아내가 그 입 다물라라고 쓴 걸 보면서 이거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을 이제 바로 그 위에 찾아가서 그 문제된 그 스팟에만 예, 찾아가서 바로 그 예. 위에다가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못 참아 갖고 본인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요. 끊어버리신 분, 그런 분도 그래서 뭐 계십니다. 수사를 받고 이런 분들이 예, 예. 계셨는데 다행히 그거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때 놀란 거는 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당시에 또 피해를 본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런데도 마치 똑같이 이제 선량한 시민들과 또 선량한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피해를 보셨는데 본인 가족들의 어떤 피해도 예, 그렇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소위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뭐 백비의 이름 쓰고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이 도민들이 유가족들이 그냥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당신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 맞습니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현수막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다른 식의 생각을 좀 더 깊게 네. 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입 다물라. 요거는 제주의 며느리 장보은 교수님의 아이고, 작품이었다는 거.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4.3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네. 계신 거 도민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다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 우리 의원님 나는 초선 아니다 0.5선이다 내 임기는 2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5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0.5선이라고 얘기한 건 저 2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보궐인데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신선한 맛이 떨어져. 예? 그런 얘기도 예. 있는 거고 예.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왜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마라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좀 각오예요. 남들보다 부족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익숙해져서는 안 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평소에 사람들이 포기했던 문제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조금 더 한번 0.5선의 눈으로 보자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나름 0.5선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0.5선. 보궐로 들어오셨고 왜냐하면 보궐이라는 게 정말 운도 좋은 거 있어야 되는 거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자기 고향에서 보궐선거가 맞습니다. 생긴다라는 건 엄청난 운이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보궐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전략공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7군데가 전부 다 맞습니다. 전략공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어느 정도 당에서 좀 고려를 해주고 괜찮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0.5로 들어오는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름 당에서 좀 좋게 봐주셨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0.5선에 이제 거의 뭐 아직 2년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때 옛날 이제 군대 가면 이게 24개월이거든요. 예. 딱 그거랑 같은 임기구만요, 이게. 자, 어쨌든 우리 0.5선 김한규가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중간 평가가 저번 추석 연휴 앞두고 한번 나왔습니다. 요 두 곳에서 이제 언론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일단 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 뭐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좋아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감사하죠. 솔직히 좋았고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았고, 좋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이 그때 호남 지역에도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다른 동료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다 봐요. 예. 요게 남의 그렇죠. 점수표 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더구만요, 이게. 그리고 꼭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현역인데 이번에 3등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호남 지역은 특히 민주당이 계속 당선되면서도 안 좋은 점은 소선이 되자마자 기득권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요게 있구만요. 또.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또 나름의 걱정이 있는데 여하튼 현역 의원의 인지도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어드밴티지는 있는데 그래도 뭐 저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가능하면 그 기세로 그대로 가야겠다. 그 기세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돼야 네. 됩니다. 예. 2년은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 언론에서는요. 네. 예. 내년 총선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진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곳이 제주시 갑 예. 그리고 서귀포시. 이거 너무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님도 용인 수지로 이렇게 네. 방향을 트셨고 경쟁 상대가 없어 일단 당내에서는 이거 너무 편한 상황 아닌가? 이게 정말 제주시 을의 정치 발전과 뭔가 이 우리 의원님의 좀 헛슬 플레이를 위해서 매기를 데려와야겠다. 매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매기와 이준석 매기를 이렇게 카드를 꺼냈는데 요거 어떠십니까? 요 매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 온 적이 있어요. 네. 뭐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와서 그때 연합청년회 행사에 와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연합청년회 행사를. 네, 그러니까 아는 분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도민 청년들이 볼 때는 신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여당 예. 당대표였던 분이니까 그렇죠. 다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봤더니 나랑 악수할 때보다 표정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준석 대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랑 방송을 또 고정을 같이 했기 방송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이죠. 알았고 농담 삼아 네. 제주도에 왔는데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저도 제가 존대를 하죠. 당대표 출신. 당대표님이 오셔서 영광입니다라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한번 분위기를 싹 보고 가신 것 같은데 원지사님이야 사실 여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아주 뭐 체급이 저랑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나와 주신다면 저로서는 영광이죠.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가서는 지금 구독자 5만에서 정체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정체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원지사님이 와 주신다면 후배로서는 저의 뭐 영광이고 뭐 최선을 다해 모셔야죠. 우리 의원님 실버 버튼에 욕심이 있으시구만요. 저는 금방 국회의원 되기 전에 5만이었는데 되고 나서도 5만이라 되면은 금방 10만 되지 않나 했더니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소리도 지르고 유퀴즈에 한 번 더 나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원지사님이 오시면 10만 금방 되지 않을까. 원지사님, 언제든지 우린 열린 자세로 지역에서의 다시 한번 그 총선 도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긴장 속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긴장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일치하시고. 말씀드린 뭐 다른 정치인도 그렇고 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역에서 정치하셨던 선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인지도도 있고 또 지역에 조직이 있는 선배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조직 관리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저도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경선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우리 당원과 도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내심 지금도 경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말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지런한 농부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준비를 이렇게 또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어쨌든 참 우리 김한규 의원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대 많은 거 아시죠? 이 전국구 인물로서 원내 대변인도 뭐 물론 몇 달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인물인 건 좋은데 김한규가 그래도 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했으면 좀 네. 좋겠다. 근데 무사경 지역 얘기는 경 안고람신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안에서는 음. 내부적으로 진짜 정말 뭐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뭐 제주 제2공항 문제 뭐 15분 도시 네. 뭐 주택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요거 그래도 들여다보고는 계시는 건가요? 한번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실 계기가 한번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저에 대한 그런 비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역 현안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제주도와 도의회 권한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예, 예. 특히 저희가 아. 제주도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가 저희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당내의 이견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연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나름대로 메시지 관리를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주도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도청에서 저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고 제가 또 의견도 드렸고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의견을 드리셨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도에서 좀 서운해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제가 막 저를 띄우기 위해서 언론에서 뭐 도나 정부의 문제를 공격하면서 저를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사무인 경우 예를 들어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의 성공이라는 건 도의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나와서 사실은 성공적인 도정을 그렇죠. 해야지만 저희 국회의원들한테도 또 기회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오 지사님이 제가 비판을 하면 삐질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유권자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알아동에 살고 계시고 근데 내가 또 선배 또 지역구를 또 넘겨받은 후배 정치인으로 가능하면 불만이 있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주 뵈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도민들 사회에서 뭐 또는 지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그 이슈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계시고 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시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원에 있을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올릴까 막 조바심이 나서 모든 현안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그냥 비판하는 거고 뭔가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 욕구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니까 좋아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태도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해합니다. 또 나름 또 한 활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또 홍보를 하면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국회 여가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제주도에 자립청소년 지원센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제주도만 없냐라고 해서 여가위에 항의를 해서 여가부에 여가부가 예산 편성을 했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개관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여가부를 담당하는 여가위 소속이고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조금 더 소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자기 홍보하는 거를 좀 민망해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마디를 드렸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이나 아니면 제주 지역 언론에서는 뭔가 이게 갈등이 붙는 일들 이럴 때 뭔가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뭔가 코멘트 하나 좀 해줬으면.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고 맞습니다. 예. 아직은 초심으로 생각하면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자. 네, 예. 언젠가는 홍보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나름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직은 목소리와 메시지를 좀 약간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일부 도민들께서는 야 김한규 의원 너무 지역 현안에 말도 안 하고 뭐 걷는 거보단 저번에 그 옛날 그 총선 때 그때 서울 어디 강남 병인가 거기 나간 그 떨어져 시네 저거 한 번인가 뭐 한 몇 번 정도 더 해가지고 다시 서울 가재내면서 경기도 가재내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진짜 돌고 있거든요. 이거 몇 번은 더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네. 우리는 김한규가 제주 유나이티드인 줄 알았는데 FC 서울이나 그냥 수원 삼성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LG 트윈스 좋아한다는 얘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오해 받을까 봐. 아니 근데 야구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예. 죄송한 말씀인데 예. 여의도의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지역 기반이 확고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 쟤는 예, 내년에도 다시 올래야. 아. 예. 그러면 저 친구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렇죠, 혼자 그렇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총선 때 지지율이 엄청 높았거나 예. 아니면 지금도 확고하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요.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다시 올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전국 어디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어디 뭐 정말 시골의 어느 지역이든 오. 강남의 갑 지역 태용호 의원처럼 그렇죠. 아주 잘 사는 동네든 중요하지 않고 예. 태용호 의원보다는 저는 제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징계가 사면이 안 돼서 다음에 나올지 불투명하고 이거 발은 살짝 위험했어요. 네, 저는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의정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예. 자신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지역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하. 사람들은 수도권이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 정당 아니냐라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수도권에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저는 아니 고향에서 예. 오늘도 제가 나온 초등학교 행사 가서 그렇죠. 제가 동문 몇 회입니다라고 해서 제주 인사드리고 북초등학교입니다. 북초등학교 나오고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희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고 네, 명덕고. 예. 네, 그 이후에 대기고등학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고향에서 정치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갑니까? 이거는 저를 쫓아내시려고 이 누군가의 수작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저는 이게 꼭 당내 경선만이 아니라 본선까지 생각해서 제가 다른 데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정치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아예 근거가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기서 나오는 루머들이라는 게 대부분 뭔가 하나의 사실은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위 뇌피셜이든 아니면 맞아요. 그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권의 모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어요. 저희 당 출신의 어떤 의원님이 그러니까 야 너 김한규 너 거기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퍼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지역구는 없어져요. 인구 감소로. 인구. 그래서 거기랑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지역구가 합쳐지는 데인데 둘 다 저희 당에서 당선이 됐던 데고 빈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경기도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뭔가 상상의 상당을 다 더하시는 건데 뭐 나름의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를 쫓아내려는 어떤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 가지 않습니다. 김한규는 앞으로도 계속 고향인 제주시 을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할 것이다. 네, 기회만 주어진다면 계속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절대 서울이나 경기도 갈 일은 없다. 네. 다 뜬 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건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게 제가 봤을 때 징계를 받는 게 더 나았다. 당내 일부 지지자분들로부터 네. 특정 과일로 네. 이렇게 지목이 되셨어요. 네, 뭐 수박이다라고 하시는 분 예, 있죠. 올여름 좀 수박은 좀 드셨습니까? 저는 개의치 않고 얼마 전에도 이제 수박을 먹었는데 예. 제주도 이제 행사를 다니다 보면 제주도 수박 맛있죠. 예, 수박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 하면 순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분이 뭔가 의도를 갖고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개의치 않고 맛있게 잘 먹는데요. 저희끼리 뭐 의원들끼리 너 당도 몇이야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렇죠. 그랬는데요. 네, 그런데 브릭스 몇 브릭스십니까? 저는 뭐 2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원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2로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니까 그때도 다른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생기는 거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소속 정당이 다른 지지자들만이 당원들만이 아니라 하여튼 당내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정활동 방식과 다르면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오해나 아니면 억측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려요.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안에는 이제 보수적인 그렇죠.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박으로 분류되는데 저는 여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저는 그냥 민주당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저는 뭐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주면 정치를 포기하지 당을 옮기면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억측들이 있을 때는 내가 왜 저런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반성도 하고 왜 나의 유튜브 구독자는 안 늘까라는 걱정도 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씩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긴 호흡을 갖고 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언젠가는 실버 버튼 꼭 실버 버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번 저 유튜브 방송을 계기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을 특정 과일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그 지지자분들께 한번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나름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남은 정치 인생 민주당의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내 일체 소위 개파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다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어디에 줄 서지 않는 정치를 하고 우리 당원들과 또 제가 지역구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니까 의구심이 있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성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제주 도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더 나아가서 이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제가 지역에서 사랑받고 당선돼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한 석 더 늘리는 게 당에 대한 애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 모시고 오늘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거는 꼭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제가 진행자가 질문을 안 해서 이거 좀 기회가 없었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좀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원래 시사 방송이 저도 제가 출연한 걸 잘 못 보겠어요. 왜? 재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렇지. 제가 출연한 최근 방송 중엔 가장 질문이 위트 있게 들어오신 건 맞는데 좀 아슬아슬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저의 어떤 감춰져 있는 유머러스함을 네. 끌어낼 수 있는 모자랐어. 그런 우리 네. 특정 방송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의 최후 제가 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저도 좀 유머를 조금 더 알겠습니다. 달고 닦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끼리 보시기에 재밌네. 빨리 네. 김한규 TV 가서 구독을 해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반성을 합니다. 자, 아무튼 내년 상반기 안에 10만 명 달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현 너무 좋네요. 제주의 최후. 근데 자, 저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최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참 금귀원래의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에 대해서 평소 품고 있었던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검증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듯 탈탈 털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아무튼 남은 21대 국회에서 또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의정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 한번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력을 조금 더 높여서 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번 일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